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바둑 리그를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바둑 리그에서 이제 32견승인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지면서 36연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좀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이 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 기전에서 아마 36연승이면은 최고 길게 아마 승리를 한 걸 겁니다. 근데 본인 인터뷰를 해보면은 본인은 한 60연승, 50연승까지 한번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는 좀 초속기로 진행이 된 대국입니다. 이 바둑리그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명하고 4명끼리 먼저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2대2가 되면 에이스 결정전이라고 두는데요. 그것은 이제,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좀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서, 각자 내보내서 이제 대국을 하게 되는데, 양 팀에서 주장들이 나와서, 네, 에이스 결정전을 두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 시합은 20분에 20초 대국을 주로 하는데요. 에이스 결정전은 1분에 20초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기예요. 네, 근데 이제 피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피셔 방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읽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셔 방식은 이제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중국은 잘 안 하고요. 체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동안 시계가 이제 1분이면은 50초 해갖고 50초부터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지나면은 다시 1분을 쓰게 돼요. 이런 방식이고, 피셔 방식은 1분이면은 자기가 10초 만에 두면은요, 50초가 저축이 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쉬운 장면에서 자꾸 빨리 두면은 계속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20초지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방식은 좀 단점이, 한 50초에서 뭐 59초 이렇게 두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단수치고 쉬운 자리에서도 계속 그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굉장히 지루해져요. 너무 단수 쳤는데 너무 빤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장고를 해서 다른 수읽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없죠. 너무 당연한 데서 장고를 하니까. 근데 현재 이제 피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쉬운 자리에서는 한 1, 2초 만에 둬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다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장면에서 장고를 하고 쉬운 장면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셔 방식을 이번에 이제 들고 새로 바뀌었는데, 방식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약간 좀 두텁게 바둑을 둡니다. 두텁게 두고 좀 참고 있는 바둑이고요. 그 대신 참다가 기회가 오면 힘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난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읽기가 빠르기 때문에 난전을 선호하는 기풍입니다. 네. 여기서 네, 전에 한번 눈목자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한 칸 두텁게 뒀을 때는 눈목자 수단을 많이 둡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들어왔을 때, 네, 이쪽 세력 작전을 펼치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실전에서 이렇게 눈목자도 한번 더 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눈목자 수단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써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있게 되고, 나를자로 가게 되고요. 네, 이쪽을 막는 것은 나와서 끊어서 이거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로 막아야 되고요. 이제 백이 밀면은 젖히게 되고, 네, 여기 하나 선수를 두고요. 여기서 이제 호구를 치는 수가 이제 가장 보통인데
지금 배석에서 이쪽 모양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 네, 요거는 좀 아시면은 좋은 수법입니다. 뭐 인공지능도 지금 포진에서는 눈목자가 가장 좋다고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날일자루도나 눈목자루도나 이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근데 실전은 붙여가는 수단을 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을 세워줘서 나쁘다고 했는데요. 요즘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왜 그러냐면 날일자로 가면 이쪽을 이제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수단이 요즘 많이 두어지지 않습니까? 이정석 수도없이 많이 보셨죠? 이게 좀 싫어서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붙이고 늘고 여기서도 한 칸을 띄는 수, 날일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네. 한 칸 띄는 수는 네, 다음에 이제 벌릴 때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이럴 때는 한 칸 띄는 수가 좀 낮습니다. 그 대신 한 칸 띄는 수는 이쪽에 이제 다갔었을 때 뒷문 열려 있는 게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날일자는 여기 왔을 때는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앙 쪽에서 뭐 나중에 이렇게 둔다든지 씌워 간다든지 또 대표적으로 여길 붙이고요.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수요. 이것은 이제 축이 유리할 때 주로 쓰는 수입니다. 어떤 축이죠? 네,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았을 때 끊으면 요 축입니다. 요 축이 유리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두지는 않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두는데 어떻든 이렇게 쓰는 수도 굉장히 날카로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축이 불리하면 이렇게 많이 둬요. 이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진행은 손해가 큽니다. 이건 잘 안 둡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두고요. 젖히고 보통 이제 여기까지 활용을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두면은 이 중앙 쪽에서 이렇게 활용 수단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단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제 한 칸을 띄실 때도 날일자가 좋을지 위로 가는 게 좋을지 다 일장일단 있어요. 근데 위로 갔습니다. 위로 가면은 보통 이제 여기를 받아주고요. 흙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발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 바로 여기를 왔어요. 역시 이 위로 가는 수단은 여기 다가 쓰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네. 만약 이제 100도 여기를 가야 되는데 다가 쓰면 흙도 이제 일감은 이쪽을 가는 수단이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수단을 두죠?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가죠.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이 모양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받아주는 요 진행이 예전에는 많이 나온 정석 형태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흙은 이렇게 받습니다. 네. 일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늘려야 되겠죠? 보통. 막으면 이것도 공부 전에 몇 번 했었는데 어떻게 둔다고 배웠을까요? 네, 여기 붙인다고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럼 흙도 이렇게 두고 넘겨주는 게 보통입니다. 패예요. 여기를 이쪽으로 두는 것은 늘고 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되면은 흙이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늘고 막았을 때 여기 맛이 계속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지킵니다. 네. 여기 가고 이 눈목자로 가는 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단입니다. 네. 오른쪽에 붙이고 뒤로 들어가요. 오른쪽에 여기요? 여기 두면은 네, 이쪽을 먼저 물어봤을 때 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쪽을 늘고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을 두고요.
보강을 하고 이을 때 끊으면은 둘 중에 하나 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막는 수단은 안 됩니다. 네. 근데 반대쪽으로 막는 것도 이렇게 늘면은 다음 수단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분 나쁘고요. 네. 그래서 이 수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네. 몰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 수를 많이 뒀는데 이 수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지 이 판단을 잘 못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두는 수단들이 새로운 수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두긴 뒀어도 그 값어치를 잘 약간 이제 미묘한 차이의 값어치를 잘 판단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수나 이런 수가 지금 뭐 그 수치로 약간 더 낫다 이 값어치가 나오니까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감으로 뭐 요즘 인공지능이 두는 수들이 예전 바둑들 보면은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판단입니다. 어떤 수익기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있지만은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판단 능력은 뭐 대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수익기를 한 것을 바둑판에 다 갖다 놓고 판단을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수익기를 하잖아요. 어떤 모양을 머릿속에서 만드는데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이제 다갔으면은 아까 그 수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 수를 뒀습니다. 붙이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날일자로 가도 요거는 이제 이쪽을 들어옵니다, 보통. 늘면은 이렇게 일로 두는 거는 자체로 좀 득을 본 겁니다, 보통. 이쪽으로 오더라도 좀 기분이 나빠요. 여기를 늘게 되면은 백은 어떻게 두죠? 이도라고 이도를 이제 연결하는 수단. 예? 날일자로 두는데. 아니요.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요. 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이렇게 구자예요. 이래야지 완벽하게 연결입니다. 뭐 이건 연결이 아니에요. 나와서 끊으면 바로 돌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입니다. 실리를 차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붙이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